자,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샤넬 그 소속의 한글 디자이너 김모 씨가 검찰의 긴급 소환에 의해 조사를 받았네요. 네. 자,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았을지가 일단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샤넬 옷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수사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관련자들은 거의 다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샤넬 코리아가 한 해명이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옷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에요. 네. 칼 라거펠트라고 샤넬이 첫 손을 꼽는 그런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고 김정숙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2015년도에 패션쇼에서 선보였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이제 김정숙이 이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 아시죠? 예. 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옷 안 돌려준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청와대가 급히 아이 그거 돌려줬고 기증을 받았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옷이 아니지요. 그래서 야 옷이 다르다 그랬더니 말이 또 달라집니다. 일부러 따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3년 후예요. 그게 3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해명들이 지금 계속 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옷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진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김정숙 여사가 꿀꺽했느냐. 178벌의 옷이 다 어디로 갔느냐. 국가 기록물실에 전부 다 사실은 가져갈 수가 없고 이게 이 사비로 산 게 아니라면 이건 사비로 산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샤넬이 준 거고 네. 대여를 했다고 표현하지만 이것도 말이 달라요. 대여를 했으면 대여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그 옷 어디로 갔냐 했더니 기증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그대로 양산에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추정이 합리적인 추정인 게 뭐냐면 당시에 김정숙이 퇴거를 할 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퇴거를 할 때 한 가지 물품도 없이 그냥 다 싹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청와대 물품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그냥 물려주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국가 기록물실이든 어쨌든 기록관에 가죠.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이렇게 그냥 탁탁 털어서 먼지 하나 없이 텅 빈 집을 남겨준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해명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조아라 부장검사가 아주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샤넬 본사 디자이너예요. 본사 디자이너니까 뭐 샤넬 코리아나 혹은 또 뭐 국내에서 이렇게 해명을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 문 전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객관적인 진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수사의 핵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기증받은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왜 재킷이 다르냐 이 부분도 보는 것 같고요. 왜 3년 뒤에 샤넬 재킷이 기증을 했느냐. 당시에 2018년도에 입었음을 기증을 의사가 있으면 바로 사실은 기증을 해서 한국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기 전에 한글 박물 기록관이나 이런 데서 네네. 전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논란이 되자 재킷을 기증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지금 됐어요. 네네. 아직까지 해명이 정확하게 어떤 해명도 정확하게 딱 부러지는 게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우는 사실은 이 재킷의 하나는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바로 그 옷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증받아서 한국박물관에 있겠죠. 하지만 그 옷은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나중에 밝혔지 그게 다른 옷이라는 건 기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무늬가 한글 무늬가 옷깃에 있는 것과 옷깃에 있는 히읗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기역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다르니까 왜 다르냐 그랬더니 새로 기증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옷은 어디 있느냐? 그 옷은 샤넬 본사에 있다고 합니다.
샤넬 본사에 있다고 뭐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는데 그럼 샤넬 본사에 확실히 있느냐는 걸 이번 샤넬 본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는 증언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들여다보겠군요. 샤넬 본사에 프랑스에 있다고 언제 하니까. 예를 들면 다시 반환을 그렇죠. 받아서 어떤 네. 절차를 위해서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샤넬 본사 직원이니까요. 확인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까? 네. 예. 기증받은 게 다르다. 뭐 왜 기증했느냐라고 묻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입었던 옷이 어디 있느냐. 입었던 옷이 파리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증받은 것이 다르다. 언제 받았느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만일 가정법입니다만 네. 샤넬 본사에 실제 김정숙이 입은 옷이 없다면요. 없다면 네. 국가기록물실을 우리나라 서울 고검이 네. 고검이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되겠죠. 예. 없다면 김정숙이 가져갔을 수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충분한 겁니까?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추정하는 게 너무 많은 옷이다. 178벌을 입은 영부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브로치 등 부속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점검한 결과 수억 내지 수십억의 돈이다. 그 고급 의상에 178번만 하더라도 그렇죠. 샤넬 옷 하나만 하더라도 가격을 따지면 수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그 수십억 원의 옷을 다 사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뭐 샤넬 옷은 제외하고라도 그 사비로 했다면 문재인 부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그 공적인 어떤 그런 재산 공개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막 뭐 이 예금이 줄어든다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옷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지금 샤넬 본사에 이 옷이 원래 이 착용했던 옷이 없다면 김정숙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샤넬 재킷 측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입어보라 했을 텐데 네네. 가져갈 때는 기증이 아닌 형식일 수도 있잖아요. 구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네. 값싸게 구매를 한다든가 네네. 내가 입었던 옷이라 이걸 좀 저렴하게 어차피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네네. 구매 관련된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네. 어떤 돈으로 구매하냐 이런 문제도 따라오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아무리 뭐 사적인 어떤 경비를 뭐 지출하는 것을 다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입증을 못 하더라도 프랑스의 샤넬은 돈을 언제 어떻게 받았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라코펠트가 그냥 자기가 돈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재 이호 관련된 인물들 한글 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를 다 소환 조사를 했고 지난 프랑스 관련된 우리 측 인사들도 소환 조사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네. 샤넬 측 한국 디자이너까지 소환을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실은 조사는 김정숙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수사도 사실 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5월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단독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아라 검사가 이게 부장 검사가 조아라 검사입니다. 청사 2부 중앙지검 네. 굉장히 엘리트예요. 뭐 똑똑하고 법무부 검찰과장부터 대검 공판과장 그다음에 법무부 국제업무정책과장 하다가 이제 이 형사 2부로 왔습니다. 부장검사인데 굉장히
뭐랄까 제가 법조계에서 좀 들었는데 샤프한 검사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아주 순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진술들과 그다음에 증거를 잡아내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본사 직원을 소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마지막 퍼즐을 지금 맞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실질적으로 임종석이라든지 왜냐하면 뭐 옷과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비서실 산하잖아요. 네. 네. 제2부속실 또 비서실장이 관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을 소환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누구야 김정숙 바로 전 단계가 한 번 있어야 되겠죠. 또 한 단계가 좀 필요하고요. 예, 예. 이 네. 책임과 관련돼서는 실제 부속실 관계자나 그 업무를 담당했던. 네. 네. 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샤넬 재킷 의혹, 타지말 외유 의혹 이런 조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샤넬 재킷 의혹도 상당히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그간에 소리 없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해왔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샤넬 소속의 한국 디자이너 어제 긴급 소환에 조사를 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먼저 이 문제 다뤄봤고요. 자,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일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금전거래, 뭉칫돈 이런 것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야가 주로 충돌하는 쟁점, 특히 야권에서 친문진영이 반박한다고 내놓고 있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맹점이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파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이 돈들의 뭉칫돈들의 출처와 용도, 전달자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지금 문재인의 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나섰는데요. 자, 이 문제 윤건영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새로운 사실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윤건영 의원이 어제 이제 한 라디오 출연해서 문재인 일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뷰가 느껴진다. 논두렁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압박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극단적인 아픈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논두렁시계 얘기를 꺼냈어요. 이 논두렁시계가 아마 없는 걸로 윤건영을 생각하고 있나 보죠. 이 윤건영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공소권 없음이 된 사건입니다. 예. 논두렁 시계는 사실상 프레이밍된 이름이에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는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와 노정현 씨 그러니까 딸이 권양숙 여사의 딸 그러니까 노무현 부부의 딸이 당시에 미국에 저택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박연차 회장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포함된 게 이제 시계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연차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것.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이것이 가짜다 이렇게 해서 모욕을 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논두렁시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안타까운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과 연결시켜서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웠다 검찰이 이렇게 악마화하기 위해서 프레이밍한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박연차 등 이 부정한 어떤 돈을 받았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언론 보도에도 많이 알려졌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증언도 했고요. 네. 박연차가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줬다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증언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건평, 즉 노무현의 형 노건평도 당시에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검찰은 그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모든 증언과 그다음에 증거를 토대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한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로 온 거 아시죠? 그때 뭐 완전히 저기 했잖아요. 생중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있는 사실을 갖고 물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자기가 안타까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덮여진 것이지 지금 덮여졌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묻었다고 해서 이 사건 자체가 없는 듯이 역공을 가하는 건 후한무치하다는 겁니다. 예.
당시에 이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 책에도 밝혔고 본인이 네. 인터뷰에서도 이 논두렁식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당시에 피아제식에 있었다. 네네. 뭐 이름이 논에 던져졌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렇죠. 논두렁이라는 말이 붙어서 지금 네. 그 시계가 마치 없는 듯이 그 마치 거짓말을 한 듯이 검찰이 그래갖고 무슨 SBS에 논두렁 시계다라고 흘려갖고 모욕을 줬다는 듯이 지금 흘러가지만 시계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계 자체가 아니라 시계가 마치 시계 하나 갖고 뭘 그래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은 이렇게 박연차 뭐 강금원 등등등등 노무현을 후원해왔던 기업인들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노무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나중에 그래서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그거 갖고 명예훼손에 걸려서 벌금형을 받잖아요. 그 다음 말들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했다는 등 이거는 사실 확인 불가한데 뭐 부부싸움 운운해갖고 사자 명예훼손에 지금 휩싸였지만 그 전 단계 즉 노무현이 이걸 듣고 분노했다. 이 단계까지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증언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뇌물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뇌물의 중에 하나가 이제 피아제 시계였던 것이죠. 더 큰 사실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그런 뇌물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에 관해서 논두렁 시계가 없었던 걸로 인식하고 있는 윤건영도 문제이지만 이 사건이 논두렁 시계와 동일한 사건처럼 인식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다른 문제 한번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문제 두 번째 제기를 해볼게요.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서창호 씨 이상직과 관련된 서창호 씨 취업 특혜 의혹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사건과 문다의 계좌에 들어간 지금 3억 원 정도의 현금 뭉칫돈 이게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건 윤건영의 얘기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기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2002년이다. 2022년. 2022년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시점을 일단 윤건영이가 밝혔습니다. 아마 양산에서 좀 들었나 보죠. 전달한 계좌로 전달한 시점이 2022년이다. 이렇게 들었나 보죠. 여기에 김정숙이 현금을 지인을 통해 전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건영이. 당시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밖을 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아주 절친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먼저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자, 이 말에 포함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윤건영이 해명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예. 뭐냐 하면 현금입니다. 자, 문다혜와 그러니까 그 김정숙은 현금만 취급해요. 김정숙과 관련돼서 관봉권 들어보셨죠? 자, 옷을 사는데 현금 따발로 갖고 오더라. 띠지가 한국은행으로 돼 있더라.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현금이 등장합니다. 네. 동창이 있어요. 동창한테 윤건영 표현처럼 그래 동창한테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딸한테 돈 좀 붙여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부정한 어떤 돈의 흐름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인한테 돈 붙여주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붙여주지 누가 그걸 청와대 직원이 보자기에 싸서 5천만 원을 갖고 이 지인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직원이 이 동창한테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청와대 직원이 문다혜 씨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의혹이에요. 직접 문다혜한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전에도 양인혜스나 유송화 네. 전 춘추관장이 직접 사실상 전달하는 방식으로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집권 기간 동안에.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제3자를 통해서 했어요. 그것도 자체도 의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양이네스와 유송화가 왜 돈을 붙여줬을까예요. 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내가 딱 떠올랐냐면 지금 문다혜가 2024년 5월 17일에 네. SNS에 이렇게 써요. 자, 지인, 가족, 동창까지 털다가 부동산 계약서까지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저는 자기 동창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 지금 압수수색을 언제 동창의 압수수색을 언제 한지 아세요? 올해 초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초는 뭐냐면 양이네스와 유성화가 2월 달에 압수수색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2월 달에 이 동창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지인, 가족, 동창까지 털었다는 건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관련돼서는 이미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한 거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양이네스와 유성화와 이 동창은 같은 형식이겠구나. 같은 형식? 뭔가 현금 내지는 뭔가 부정한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나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 모든 최종 종착지는 문다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뭔가 검은 돈, 단순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문다혜가 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드는 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전에는 뭐 문다혜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남편이 참 그렇게 무능해서 생활 자금이 모자라니까 직접 돈을 줬다고 한다면, 뭐 붙여줬다고 한다면, 태국에 있을 때는 뭐 월급을 뭐 2억이 넘게 받긴 했지만, 그러나 외국살이 얼마나 힘들어 해갖고 돈을 이렇게 붙여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국과 관련된 어떤 생활자금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현금 따발을 갖다 줘갖고 전형적인 돈 세탁. 이건 전형적인 돈 세탁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붙여주게 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이건 검은 돈이다. 라는 겁니다. 검은 돈, 돈 세탁. 김정숙이 현금으로 이렇게 뭉칫돈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퇴임 후에 그걸 전달했다는 얘기는 양산에 아마 대형 금고가 있고 거기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퇴임하기 전에는 청와대에 있었겠죠. 그러면 청와대에 있던 돈을 양산 사저 귀영하면서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일단 뭐 5천만 원 정도 묵짓돈은 확인이 됐고,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다는데 그 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다. 앞서 댓글에도 요즘 은행 거래하는데 무슨 현금 거래를 하느냐, 저렇게 뭉칫돈으로 수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종건 평론가님도 검은 돈, 돈 세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돈 세탁과 관련된 의심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예. 기업들이 기업 사주의 부인들이 되게 뭐 하는지 아세요? 기업 사주들이요? 예. 사주의 부인들, 오너의 부인들이 미술관장이에요. 다 그래요. 다 전시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어떤 미술관을 운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전하게 정말 미술품, 골동품을 사서 그것을 보관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기업들의 부인들이 미술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은 돈의 흐름이에요. 검은 돈. 예. 네. 미술관에서 사실 이 미술 품들의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은 공적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혹은 어떤 부동산의 정확한 어떤 공적인 금액이 매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돈의 어떤 흐름들이 미술관을 이용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문다혜가 예명이 있어요. 예명이 다다예요.
닫아. 전시기획 닫아. 이게 자기 예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시기획자 닫아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씩 문재인의 미술 전시를 해요. 문재인 퇴임 몇 주년 기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뭐 그래갖고 문라이즈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 그러면 그 기획은 왜 하는 거냐? 그 기획에 뭐 이목상 등 뭐 민중미술 하는 사람들 꽤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갖고 뭐 이렇게 문재인을 뭐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전시를 위해서냐? 그리고 친문들 오게 만드는 거냐? 저는 그거보다 검은 돈의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새로운 좀 사실들을 여기서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건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돈을 입금한 시기가 퇴임 이후인 202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밖을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그걸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은행 심부름을 시켰다. 이렇게 일단은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문재인 부부가 김정숙이 밖에 출입을 안 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퇴임을 5월 9일 날 귀향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양산마을 평산 양산사저로 귀향한 게 5월 9일이니까 그때부터 6개월 동안에 문재인 측에서 공개한 자료로만 해도 저희가 찾았습니다. 달별로 찾아봤어요. 이들이 외출을 안 했는지 밖에 자유롭게 오갔는지 못 갔는지 지금 윤건영 말처럼 유튜버들이 쉬 있어가지고 밖에 출입을 잘 못했다 그랬는데 자 사진 한번 계속 띄워주시죠. 5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사진 보이시죠? 김정숙의 사진 검은 옷을 입고 있죠. 자, 뒷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이죠. 양복을 입고 있죠. 예, 다른 한 사진을 볼까요? 아까 같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스님과 같이 있죠.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자, 귀향한 지 사흘째 되는 날 5월 9일 날 귀향을 했으니까 사흘째 되는 5월 12일에 그 문재인의 부친 선친 묘소를 참배한 다음에 통도사를 방문해서 저렇게 스님과 만나는 사진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부부 둘 다 저기를 방문했죠. 선친 묘소도 가고 또 하나는 통도사도 방문했습니다. 자, 귀향한 지 사흘째 바로 밖에 출입을 했어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들은 저희들이 다른 뭐 보도 사진 외출했다 이런 게 사진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측에서 공개한 것만 위주로 제가 찾은 겁니다. 사진도 있고. 자, 저 사진은 5월 27일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투표하는 장면입니다. 저 외출해가지고 지금 투표하는 장면 5월 달에 지금 5월 10일, 5월 27일 지금 외출을 하는 장면이 본인들이 공개를 한 겁니다. 자, 6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건 이제 사진을 공개한 사진 아니어서 김정숙과 김건희 여사 둘 사진만 지금 했는데 요건 무슨 일이냐면 2022년 6월 17일 6월 달이죠. 두 분이 서울에서 환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만났던 장면은 사진으로 남기진 않았고 그냥 언론에서도 환담이 이루어졌다만 공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이미 6월 17일에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이 만난 게 지금 확인이 됐죠. 서울 외출한 게.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자, 저 사진 한번 나중에 기억이 나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게 6월 24일에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 사진과 함께 제가 지금 건너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건너편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제가 아는데 영축산에 지금 등산을 했습니다. 6월 24일. 그래. 그 두 사진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가
6월 달에도 2차례 걸쳐서 저렇게 김정숙 여사와 환담을 하는 김정숙 모습, 문재인 등산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자, 7월 달로 저거 한번 옛날 기억나시나요? 네네. 저 컵라면? 그럼 기억났죠. 예. 영축산 취서사는 예. 굉장히 자주 다녔어요. 물론 사진에 남긴 게 이런 어떤 장면만 나오지만 자주 올라갔던 산입니다. 예. 자, 7월 달로 가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이 7월 13일 날 영축산에 등산했던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이 사진과 함께 예, 이 사진도 지금 영축산 등산을 해서 본인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번을 갔다고 해요. 퇴임 이후에 영축산만. 예. 그런가요? 예, 예. 예. 자, 8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 사진 또 한 장 사진 볼까요? 예, 이 두 사진이 반려견도 있네요. 문재인 가족이 8월 1일부터 7박 8일간 제주 휴가를 간 사진입니다. 즉 저 시점에는 아예 그냥 7박 8일 외출해서 제주도 일대를 7박 8일간 휴가도 보내고 했던 장면입니다. 자, 9월 달로 가볼까요? 예, 9월 1일 날 봉화마을에 지금 방문한 사진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두 부부가 갔던 장면인데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일날 가서 관계자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자, 왼쪽에는 권양숙 여사 그리고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옆에 모습에 보이죠. 자, 10월 달로 가볼까요? 예, 이것도 문재인과 김정숙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축산에 가서 간 사진이고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불멍하는 사진입니다. 자, 두 개의 사진이 있죠.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10월 24일에 저 사진은 제주 4.3 그 행사에 유족회가 하는 행사에 가서 지금 식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두 장. 예, 요 사진 또 다른 사진. 예, 주변에 나와서 반일하는 장면이죠. 자, 5월 달부터 10월 달만 6개월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상당히 자유롭게 여러 번에 걸쳐서 외출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주변에 있는 통도사도 가고 선친묘도 가고 뭐 제주 휴가도 가고 유족회를 찾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영축산 등산하는 것도 여러 차례 나오죠. 그런데 윤건영은 당시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막고 있어서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와대 지인을 통해서 현금을 전달한 거예요. 이게 맞나요? 저렇게 많이 그냥 몇 장만 뽑아도 저렇게 자유롭게 외출하고 있는 장면들이 수없이 매달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말로 출입을 못했을까요? 저 장면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 지금 이 펜앤마이크에서 찾아낸 사진들은 공식 행보들입니다. 예. 공식 행보들 어디를 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봉화마을을 간다거나 지방선거 투표한다거나 이런 공식적인 행사들이니까 사진이 남아있을 테고요. 이때만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시자고요. 뭐 서울에 왔다 아니면 양산시의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갔다 뭐 영축산에 갔다 양산 사저 인근에 울주군 소재 영축산 간 거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양산 마을에서 주로 이 정도의 어떤 그 규모라면 농협이 곳곳에 다 있어요. 예. 농협. 그러니까 ATM기도 있고 농협 다 저기가 있습니다.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 들를 수 있는 거리 공간 루트는 다 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말고 드나들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농협까지 가까운 어떤 농협까지 간 것이 굉장히 거리도 뭐 짧을 테고요. 그런 것들은 사진을 남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들이는 당연히 했을 테고 그때 이걸 이용하지 못했다는 건 윤건영이 지금 대단히 쫄리고 있다. 코너에 몰리니까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탁현민이에요. 네. 탁현민이 이런 때 등장해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뭐 공개를 하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 김어준에 나가갖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윤건영만 하고 있어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면책 특권.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탁현민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됐죠? 점점 불리해져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사 완전히 수사 들어가는구나 해갖고 윤건영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니까 면책특권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슈를 돌려보려고 굉장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윤건영 의원의 해명 자체가 오히려 거짓된 것이 몇 가지 그냥 사진을 찾은 것만 해도 팬에서 찾은 것만 해도 확인이 되죠. 저러니 이제 의혹이 더 커지겠습니까?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당연히 의혹은 더 커지겠죠. 궁지에 몰리면 찍소리는 하겠지만 그 찍이 의미 있는 찍이 돼야죠. 아니면 입을 닫고 계시던가 그래야 되겠죠.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대비라고 할 게 크게 있을지 모르겠다. 없는 죄인데 그래서 수사 뭘로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태연한 척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종석 조국은 가서 검찰 출두하니까 입을 싹 닫았어요. 네. 아니 그렇게 없는 죄가 없으면 할 얘기들이 당당하게 있으면 왜 입을 닫나요? 그렇죠. 자, 임종석은 임종석대로 또 지금 조국은 조국대로 다 걸려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조국은 특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행정편의를 다 봐줬다는 거예요. 어떤 행정편의? 바로 문재인의 딸의 태국 이주와 관련된 자 보통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또는 아이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했을 때 엄청 시간이 걸려요. 뭐 아이의 학적 문제 또는 자신이 직접 이민을 가는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이 행정관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시간 내로.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특혜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딸을 그냥 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면서요. 독립된 어떤 뭐 가구라면서요. 근데 왜 이거를 행정관이 자신의 어떤 권력으로 다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공판전 증인 신문을 9일에 해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 당직자예요. 자, 이 사람이 다 증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 총책임자가 누구죠? 그 위에 조국이에요. 조국은 근데 뭐라 그랬죠? 난 서창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또 거의 누구야? 이재명이 나는 김만배를 모른다. 내지는 대장동은 난 관여 안 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안 했으면 무능하고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그 행정관이 하는 일이 친인척 관리예요. 대통령의. 근데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 조국은 다 모른대요. 조국 이 하명 수사와 그다음에 송철호 이 공약 만들어준 거 나는 모른다. 이것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고 해서 책임이 회피될 수 없는데 자기가 그걸 아는 순간부터 문재인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시켰다. 문재인의 딸을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종석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석은 더 많이 걸려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 양이네스. 누구? 유송아. 이 사람들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비서실장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돈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온갖 이 문다혜가 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이네스는 지인이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지인을 지금 대통령실에 꽂아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부정처형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임종석과 조국은 자기가 입을 연 순간 문재인의 책임이 돼버려요. 근데 내 사위가 아니잖아요. 임종석과 그다음에 조국의 딸도 아니고 임종석과 조국의 사위가 아니에요. 딸과 사위는 장인과 아버지는 문재인이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건 내가 시켰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군요. 문다혜 계좌 관련 부분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돼 있었죠. 계좌에 어떻게 본인의 이름과 김정숙까지 표기한 것도 확인이 됐고 청와대 직원이
보자기를 싸서 전달했다는 것도 확인이 돼 있죠. 양산에는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일부가. 그러니까 경호처 관련된 인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직원이 가 있는 건 맞아요. 몇 명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4명 내지 5명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것의 기본 법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일부 직원이 퇴임 이후에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5천만 원 전달한 것 그리고 출판사를 통해서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와요. 돈 세탁 얘기도 하고 아까 검은거래계 특수활동비 얘기도 하고 일부 제주별장 얘기까지 나오니까 증여세 탈루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맥이라고 보십니까? 문다혜라는 사람이 사실 독립적인 그런 독립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할 때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것부터 대단히 의심스럽다. 네. 딸의 전체적인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딸은 대대에 못 살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혼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돈을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착각을 하고 있냐면 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냥 딸 바보니까 이렇게 챙겨준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해명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드러나는 건 뭐냐면 딸의 어떤 가계를 물론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에요. 진짜 이상한 돈들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왜 청와대 직원들이 수천만 원을 문다혜한테 보내줄 수가 있어요? 지인이? 말도 안 되죠. 처음에 300만 원 설레발 쳤다가 지워버렸잖아요. 300만 원 준 거 갖고 왜 이러냐. 거의 그런 식으로 SNS 썼다가 지웠죠. 그러면 이 지금 수사의 네이밍부터 바꿔야 된다. 문다혜 게이트. 문다혜 게이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단순히 문다혜의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못 살아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다. 액수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다 합치면 별장, 그러니까 세컨드 하우스가 3억 8천에다가 지금 수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해서 네 사람에서 이게 5천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5, 4, 22억에다가 다 합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10억대. 예. 안 알려진 것도 있을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그러니까 저것도요. 2억도 포함돼야죠. 2억 5천 출판사에서 이상직을 통해서 받은 거요? 예. 아니 출판사 2억 5천 예. 출판사에서 현금 간 거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어린 계산해서 8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8억보다 더 많을 거라고 치면 10억 정도의 부정한 돈 깨끗하지 아니한 돈, 알려지지 아니한 돈이 왜 문다혜 종착지로 다 문다혜로 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뭐죠? 현금이에요. 알 수 없는 현금. 그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하고 저렇게 우회하고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다혜의 가계 이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일가의 검은 돈의 그 흐름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언론이 보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출판사 2억 5천과 동창 5천만 원. 이 흐름은 지금까지 양이네스와 유성화가 왜 돈을 줬을까에 대한 하나의 단초가 돼버렸어요. 이거 전체로 묶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검은 돈이다. 그리고 이 검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다. 여기에 자꾸 사위가 어떻고 딸이 어떻고 사이가 못 살았고 아니면 그건 다른 문제다. 예. 타이스타젯에 취업시킨 건 다른 문제다. 별개로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제주별장에 대한 의혹도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3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게 정상적인 거래냐 시세가를 보니까
이게 협재리의 시세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제기됐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빼고요. 예.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게 별장이 소유자가 진짜 송기인 신부였냐 이것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앞서 지난 5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만 살펴봤는데도 제주를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네네. 제주 많이 갔고 7박 8일 8월 달에는 7박 8일 휴가를 갔는데 그러면 제주 별장 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거든요. 상당히 1년에 몇 번씩 했다면 자기 별장 쓰듯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원 소유자가 이 제주 별장이 송기인이 아니고 실제는 문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추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3억 8천 정도가 아닐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살이, 두 달살이 뭐 이런 붐이 일었었고 그 전에 앞서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게 반영이 돼서 제주도의 어떤 물가가 또 올라갔고 지금 막 삼겹살이 어떻고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3억 8천짜리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 갈 때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요. 또 자기 친문 의원들도 함께 갔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어쨌든 함께 묵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3억 8천 갖고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3억 8천에 더하는 어떤 정도의 규모를 송기인 신부라는 사람, 특히나 좌파들의 대부인 사람이 물론 아마 고향이 제주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지금 그 문재인에게 아까 딸에게 문재인이 중간에 끼지도 않고 딸에게 팔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문재인이 그것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원래부터 소유주가 문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어느 돈으로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근데 문재인이 처음부터 매수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드러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였으니까. 뭐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데 그 중간에 당연히 제주도에 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뭐 문다혜의 이름으로 아예 갖고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문다혜의 이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것까지. 네네. 사실은 이제 신부가 개인 자산을 저렇게 4억 원대 되는 4억 원 실제는 이상이겠죠. 그 소유를 카톨릭 구조로 볼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만일 그걸 가질 수 있었다면 카톨릭 교구에서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일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개인 자산 월급을 다 생활비 이런 것 자기 사는 숙소 이런 것도 다 카톨릭에서 부여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송기인 신부는 실제로 만일 부동산 띄어봤을 때 소유자가 송기인 신부였다면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제3자의 돈이 흘러가서 문재인의 뒷돈을 사실 송기인을 통해서 전달해서 제주별장이 마련된 건지 문재인 건지 아니면 문다희 건지 여러 의혹들이 걸쳐들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요. 지금 이제 문다혜 소환 조사도 좀 추석 직후에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바로 즉각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직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네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혐의들이 그냥 드러났어요. 뭐 이상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늘 주장하는 게 갑질을 우리가 갑질로 인해서 을들의 어떤 피해 또는 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고통을 자기네들이 떠안아서 을들의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뭐죠? 을지로위원회예요. 그런 모토를 갖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늘 부르짖었습니다. 갑질하는 것들을 뭐 응징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갑질 중에 갑질이 바로 이상직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바로 이스타항공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돈을 빼돌려요. 그러니까 10대 아들, 20대 딸한테 이거 이스타항공을 주기 위해서, 아예 넘겨주기 위해서 저가로 걔네들한테 팔아요. 그럼 주주들은 완전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는 딱 캐고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돈도 다 임금 체불하고, 딸은 뭘 끌고 다녔죠? 수십억의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고요. 포르쉐. 그걸 끌고 다니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자기 아들의 골프 코치를 직원인 것처럼 해서 7천만 원을 주고, 자기의 이혼한 전 부인도 아마 이혼 소송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직원인 것처럼 해서 돈을 회사에서 주고,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했던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 부적격이라고 지금 다 판정이 나서 보고까지 올린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에 만들어주고, 또 나중에 공천까지 주고 했잖아요. 중진공 이사장이 되자마자 이상직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중진공이 뭐 하는 데죠? 중소기업 주로 이제 어려운 사정들 살펴보는 곳이죠, 원래. 지원해주고, 네. 해외 진출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폐업한 기업만 7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 기록이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중진공은 뭐 해야 되죠? 그런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게끔 어떻게든 도와주거나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직원을 뭐 시켰어요? 문다해 해외, 그러니까 그 릴리하우스, 태국에 있는 릴리하우스를 소개시켜 주는데 방콕 센터장을 동원해요. 그 대통령의 딸을. 자, 왜? 이게 보은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다 드러난 거잖아요. 왜? 그 직원이 증언을 했어요. 아니, 위에서 누구누구 서창호라는 사람 부동산 알아봐 주라고 해서 내가 소개시켜줬다라고 검찰 가서 다 증언을 했어요. 직원이. 자,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말하자면 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이니까 지금 소환을 안 한다? 그럼 안 되고요. 소환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대가성이라면 당장 구속수사 해야죠. 그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는 말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사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딸이 있었다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두 분의 슬하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특혜를 줬다면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뛰쳐나가서 탄핵 시위할 거예요. 지금 당장. 탄핵 사유가 딱 아니, 이렇게까지 줄기차게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있겠네요.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 네. 그 돈까지, 아까 샤넬 옷까지 다 포함하면 당장 탄핵하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김재원의 직격, 이게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래님도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지. 그렇죠. 댕룩한님 올소라고 해주셨는데, 죄아이 구속 수사해라. 예, 죄아이군요. 죄아이. 예.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중간중간 좀 읽지 못한 것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